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22페이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세 가지 사업이 있죠. 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돼요. 자, 국토기법상 도시공계획 사업 가운데서 그 정비 사업의 시행자, 방법, 절차, 그리고 뭐 정비조합과 조합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도시개발법하고 마찬가지로 6문제 정도를 출제하게 되죠. 6문제 정도 출제했는데, 지난해 그 29회 시험에서는 한 두 문항 정도는 수험생이 아마 풀어내기 힘든 문제가 출제됐었죠. 뭐 작정하고 낸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정비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 많게는 한 네 문제 정도를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하시면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 기본 이론은 그 용어 정의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하고, 그리고 또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학습해야 될 그 용어들, 관련된 사항을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용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3페이지고요. 네, 용어 정의에 보시면은 용어 정의 자체가 출제가 잘 됩니다. 네, 정비사업이 나와 있죠. 정비사업은 별표를 하시고, 아무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 이해가 없으면은 출발을 할 수가 없죠. 이걸 접근하기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비사업 그 세 가지는 책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용어 정의를 좀 명확하게 이해도 하고 암기까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면 한 10번 이상 설명 듣고 최소한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필기를 하면서 저는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필요한 내용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가 필기하는 부분을 밑줄을 긋고 필요한 메모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시고, 알겠죠? 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전체를 따라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전합니다. 네, 봐주실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 하면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제일 위에 봅니다. 1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가지 개념으로 개념이 정의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셔야 돼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그렇게 나가니까 완전 달동네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밑줄을 꺼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죠.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극히 열악한 지역이죠. 극열이죠. 극히 열악한 지역. 이건 꼭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니까 보통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달동네입니까? 달동네 정도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현장에 대한 상상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극히 열악하니까 도로는 없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골목길만 있다고 상상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설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상수도 하나를 뭐 5가구, 10가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동네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70대, 80대를 거치면서 달동네 철거 사업 많이 했죠. 이런 지역이 법적으로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이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비 기반실이 극혈락하고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밀집되어 있습니까? 과도하게 밀집입니까? 과도하게 밀집이죠. 과도하게 밀집, 이런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비 기반실이 극혈락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은 주거 환경 개선, 이게 목적이에요.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목적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개선은 뭐죠?
국어적으로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개선은 철거 방식,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달동네 정비 사업은 네, 전면 철거 방식으로 정비사. 그러니까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기존의 건축물은 보존됩니까? 철거합니까?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들을 집어내면서 저처럼 책을 안 보고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환경 개선 사업의 개념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죠? 달동네 완전 철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개념이 하나 성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이렇게 되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밑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여기서 잠깐만 상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시가지가 형성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60년 동안 시가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주택이 하나씩 증가되면서 골목길, 도로도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죠. 그리고 이 기반시설 열악하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도 부족한 지역이에요. 네, 이런 지역에서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종전까지 재개발 대상이었다고. 그럼 재개발은 보전했습니까? 전면 철거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됐다고. 그러면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은 이제 재개발 대상으로서 전면 철거되니까 그 서민청거주 지역은 철거돼 버린 거죠. 그리고 아파트 지어버린 거야. 그럼 서민청거주 지역,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은 서민청거주 지역이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서민층은 재정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으로 없고 외곽으로 쫓겨나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문제점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식합니다. 해가지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니까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확보해줍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주자는 거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동네 열악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해줍니다. 확보해주면서 그리고 그 뒤에 너무 중요해요. 이 동네의 주거 환경을 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존합니다. 보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보존. 그래서 우리나라 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보존 방식이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비법상 정비사업 법적으로 철거 방식만 존재했다고. 작년부터 이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거죠. 보존하면서 그 동네 열악했던 기반시설 확충해주고 그리고 부족했던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주라는 거죠. 하면서 주거환경을 보존합니다. 보존하면서 그 뒤에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이제 정비하고 개량을 해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지역에서 정비 방식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를 과도하게 밀집된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합니까? 철거 방식으로 하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철거 방식이 아니고 보존 방식.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가는 방법으로 사업 방법이 도입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걸 진짜 초보자는 한 10번 이상은 안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책 보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재개발 갑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을 용어 재개발이죠. 네,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도 작년부터 이제 개념이 새로 도입된 개념이 추가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개념도 몇 개로 정의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재개발 사업이라 하면 첫 번째,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밑줄 가십시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열악하고 극히 열악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죠.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 비교해 보십시오. 정비 기반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 정비 기반실이 보통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어디죠? 재개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구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극히 열악, 열악 이런 단어는 그 관련 단어에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개념 구분이 안 돼요. 밋밋하게 그냥 읽기만 읽어두죠? 나중에 답 찾을 게 없다고. 자, 이렇게 정비 기반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과도하게 밀집입니까? 밀집입니까? 밀집. 과도하게 밀집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여러분 기반시이 열악한 지역은 보통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이 많습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이 많죠.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은 또 주거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여기는 용도지역을 법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무슨 용도지역을 전제한 겁니까? 대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재개발 사업은 전면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이죠. 두 번째 개념은 이거는 작년에 도입돼요. 작년에 2018년 때 재개발 개념에 공식적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교재에 밑줄 그십시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잠깐만요. 상업지역 여기서 상업지역은 강남일까요? 주로 강북일까요?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많은 상업지역은 구도심과 구부도심, 그러니까 강북 쪽이 많겠죠. 그러면은 옛날에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었잖아. 강남이 개발되기 전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상권의 중심이 강남 쪽으로 많이 옮겨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종로라든지 이런 곳은 구도심, 부도심은 이제 도시 상권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고, 네, 이렇게 노후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도시 기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과 부도심, 네, 오래된 도심과 부도심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오래된 도심과 부도심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주로 상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 많죠.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그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공업지역이 지금은 이제 도심과 부도심으로 바뀌면서 외곽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맞죠? 서울의 구로공단도 어디로 나갔죠? 안산, 시야공단이나 바늘공단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자, 그런 곳을 다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가 필요했겠죠. 이렇게 해서 구도심이라든지 그리고 공업지역에서 공장 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이제 재개발 개념으로 도입돼 작년에 제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입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앞으로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 그러면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전제한 겁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전제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이 된 거죠.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이 됩니다.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제일 위에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재개발도 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주로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지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입니까? 도시환경 개선입니까?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뒤에 목적을 주거환경 개선 쓰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뒤에다가 도시환경 개선 써도 목적이라고 해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달동네 철거 사업은
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철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합니까? 보전 방식으로 합니까? 보전 방식. 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주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의 목적은 뭐죠?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완전 다르잖아. 이것들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정비 사업은 한 문제 출제 가능성 아무튼 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해하고 10번 이상 반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볼까요?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재건축 대상 지역은 이런 관심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재건축 대상 지역이 되려면은 법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양호하고 양호 동그라미잖아.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 봅시다. 제일 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달동네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라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이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라면 재개발 대상 지역이고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뭐죠? 재건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 지역이 되려면 일단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그러면은 강남은 신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에 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강남은 대체로 뭐죠?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 그래서 강남은 재개발 대상이 많습니까? 재건축 대상이 많습니까? 재건축 대상이 강남 쪽은 많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그 동네가 개발되고 30년, 40년 되면 아파트 짓고 30년, 40년 넘으면 건물이 노화될 수 있죠.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 그 동네에 기반시 양호한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이것도 작년에 공동주택 개념이 들어갔다고.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법 개정이 작년에 됐고요. 2017년도까지는 기반시 양호하면은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법이 되어 있다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기반시설 양호하면은 모든 건축물, 즉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도 법적으로 재건축 대상이었다고. 이제 재건축 대상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법을 작년에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도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하면 털려버려.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아니고 뭐죠?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재건축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반시 양호하더라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법적으로 될 수 없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니까 당연히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보전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그러니까 우리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전부 대부분이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뭐죠? 철거 방식이에요. 개선이 목적이 되는 철거 방식인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보전이 들어가 있죠. 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철거 방식입니까? 보전 방식입니까? 유일하게 보전 방식으로 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철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정도 해드리고요. 나중에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현장을 잠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을 겁니다. 일단 용어정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기본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1월, 12월 입문과정은 1시간 동안 설명해요. 세 가지 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예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습 못하신 분은 오늘 수업 듣고 11월, 12월 입문과정을 한번 듣는 게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용어 보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나와 있죠. 노후 불량 건축물 문제 풀이 과정에서 아마 다루어 드리게 될 거고요.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R 제거됩니다. 리딩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여러분이 중집을 좀 두면서 읽어야 될 거 체크해 드릴까요? 동그라미 1번 앞에 R 리딩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오십시오. 책장 넘어갔습니다. 324페이지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 니은번에 보면은 작은 동그라미 3번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네. 바로 그 밑에 1, 2, 3번 앞에 R 리딩 3번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기억
기억번 위주로 하시면 돼요. 기억번 이렇게 해서 한 세 곳을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은 종류를 암기합니다. 종류 암기 적어둡니다. 종류를 암기하고요.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도 종류를 암기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찍어 드렸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진짜 나왔어.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은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종류를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종류를 비교 암기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은 종류를 비교해서 암기할 것. 종류 비교 암기 체크해두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오셔서 토지등 소유자 저 아래쪽에 세 번째 칸에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토지등 소유자는 별표 2개 하시고 너무 중요해. 너무 별표 2개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같이 보시죠.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줄 거예요. 자,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자, 이 두 가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자, 손 떼시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지금부터 줄 것이십시오. 토지 두 글자를 밑줄 거예요. 토지 두 글자 밑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건축물의 소유자 밑줄 것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지상권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되죠? 3개, 3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것이고 손 떼고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손 떼시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지금부터 밑줄 것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거죠. 이걸 끊으면 안 돼. 이어서 줄을 쭉 거셔야 되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이어서 밑줄 것이면 됩니다.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토지 등 소유자 잠깐만 방금 밑줄 거 드린 거 설명드릴 거예요. 네, 앞을 봐주시죠. 속도는 당연히 빠르죠. 용어 정의 밑줄 끄는 걸 천천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설명을 정비법을 하루에 다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도학기를 배운다고. 대학원에서 도학기를 한다고. 도학기 동안 배우는 것을 여러분 4시간, 한 3시간, 휴식시간 빼고 나면 한 3시간 반 정도 해서 두 학기 분량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용어 정의부터 가리치 분계까지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줄 끌 때 천천히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잘 되고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줄은 반듯하게 꺾고 우선은 연필 가지고 가볍게 밑줄을 묶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들고 이렇게 들려는 순간 지나가 버린다니까. 네, 좀 맞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 왜 중요할까요? 가만히 듣고 필요한 메모만 딱 하시면 되지. 토지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 분양합니까?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합니까? 조합원에게 분양하잖아.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법적으로 교부받게 되잖아요. 그럼 봐요.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려면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려면은 조합원이 되어야 되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에게나 조합원 자격을 못 주니까 그 원주민들 중에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구역 원주민 중에서 조합원 자격을 주어야 할 자를 법으로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것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만든 거라 개념을. 그러면은 정비 사업 3개가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하나가 재개발이 있었잖아. 그럼 봐요. 아까 밑줄 거잖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했어. 여기가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다라고 가정하자고.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 대상이니까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고 여기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이 정비구역 안에 말이야.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느냐면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두 번째가 뭐죠?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가 누구죠?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고 원칙적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여러분의 고객이 투자할 때는 토지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할 수 있잖아.
땅이 없어도 건축물 소유권만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되죠? 지상권 설정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업종을 떠날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 단어 세 개를 6개월 동안 못 외우신 분이 많은 거죠. 왜요? 금방 짧으니까 연습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3일 뒤에 모르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마음속에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재건축 봅시다. 재건축. 조금 전에 재건축을 이렇게 밑줄 그어야 되잖아.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이렇게 되죠. 재건축은 아까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 그러면 여기요. 자, 기반시설 이렇게 양호하잖아. 양호하잖아. 양호한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가 건축 연령이 38년 됐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좀 공동주택이 노후화됐다. 아파트가 노후화된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대상이잖아. 그럼 아까 이렇게 해주노.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안에 이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죠. 그 부속 토지 거기서 잠깐만 그 부속 토지 할 때 그가 뭐죠? 앞에 건축물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런 대상이야. 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도 있고 그 건축물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구분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 이 대지, 아파트에 있는 대지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공유 지분권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은 건축물에 관한 구분 소유에 관한 면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 면적이 나와 있어. 10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대지 지분권이 있다고. 대지 지분이 67제곱미터인지 뭐 85제곱미터 나와 있다고. 이렇게 건축물 구분 소유권도 있고 아파트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그 구분 소유권에 대한 토지의 공유 지분권이 동시에 존재해야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고. 그다음에 잘 들어요.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년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면은 조합이 되는 거라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조합원이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를 한참 설명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꼭 읽어야 되죠. 진행할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줄 긋죠. 클레로 복사되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그 밑에 줄에 뭐죠?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약칭하여 무엇으로 하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서 이걸 더 줄여서 우리가 아니 너네 아파트 무슨 아파트야?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 살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주공아파트 산다고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주공등 그렇게 한다고. 약속이잖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어. 이 법상 주공등이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비법상 주공등은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주공등.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지문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읽어놔야 된다고 이런 용어들을.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약속을 이렇게 한 거야. 정비법에서 주공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라고. 그 약속을 알고 이제 법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옵니다. 정관등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정관등 줄 거예요. 정관등 하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정관 밑줄 것입시오. 2번 제일 끝에 규약 밑줄 것입시오. 3번 제일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무엇이 나와 있죠? 시행규정 그렇게 해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정관등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빌표요. 거기서 동그라미 3번 빌표하시고 꼭 알고 가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줄 것입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 미칠 것이고 몇 개죠? 5개.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5개. 이 5개를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갈호 안에 무엇이라고 하죠? 이하. 이 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 그래.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이들이 주도합니다. 시장, 군수 등 이들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 하면은 누구를 말하죠? 이거 5개를 외워놔야 됩니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군수 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도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받는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강남에서는, 서울에서는 시장, 군수 등은 누구를 말하죠? 이게 누구 들어가 있죠? 자치구의 구청장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강남에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시장, 군수 등은 강남 구청장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시장, 군수 등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관할 구청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약속을 모르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법 조문 자체를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소한 국회에서 만난 이 정도의 법률에 대한 용어, 약속은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한 20분 정도 소개하는 건데 조금 시간이 걸렸구나. 30분.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준비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교재 327페이지 오셔야 돼요. 327. 자, 327페이지 오면은 저 건너편에 보십시오. 326페이지 보면은 핵심 콕콕에서 무엇이 소개되어 있죠? 326페이지 왼쪽 위에 정비사업의 절차. 지금 제가 필기하고자 하는 그 정비사업 절차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면서 고개만 들면 되죠. 고개 드시고 앞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랍니다. 네, 정비사업의 절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될까요? 이건 참 궁금하잖아.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동네 재개발할 때 그 재개발 사업은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까를 일단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위반을 해서 이것을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서울특별시청과 광역시, 6대 광역시의 광역시청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하면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아마 여기까지는 제가 기본적인 흐름과 틀만 잡아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고 오늘 깊게 들어간 것은 뭐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로 관리 처분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과 특례 등을 이제 입문 과정보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요. 앞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살짝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여기 2교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법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학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교시는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계획은 참 중요하고요. 기본계획도 한 5년 시험을 보면은 기본계획이 이 셋 중에서 있잖아요. 이 세 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 중에서 5년 동안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되죠.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비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죠? 327. 여러분 교재 327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도시 및 중환경 정비 기본 방침 수립 나와 있습니까? 네, 기본 방침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 장관 줄 거죠? 수립권자 됩니다. 국토교통 장관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 수립권자 몇 년마다 수립하죠? 10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방침을 정하게 돼요. 그리고 10년마다 수립하니까 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은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기본 방침은 무엇을 내용으로 수립하느냐 하면은 1번, 자, 도시와 중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출가하십시오. 국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도시와 중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계획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기본 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밑줄 그십시오. 기본 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도시와 중앙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의 그 재정 지원 계획 줄 겁니다. 되죠? 재정 지원 계획 4번에 있을 겁니다.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기본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정하여 두게 되죠. 자, 이 기본 방침의 지침에 맞도록 이제 대도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큰 2번 해가지고 02번에 도시 및 중앙경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핵심 단어는 기본 계획이죠. 네 글자를 동그라미 확 해버려요. 눈에 확 들어버려 이렇게. 이 도시 및 중앙경 정비 기본 계획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부부에서는 기본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냥. 기본 계획. 그럼 기본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설명 듣고 교재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 계획이 뭐냐면은 자,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네. 대도시 지역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자, 거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대도시,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법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죠.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그러면은 이때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가 어디일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특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죠? 특시, 특별자치시, 특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뭐죠? 특도, 그리고 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잠깐만 여기서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는 잠깐만 특별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가 있잖아. 시, 그죠? 이 시는 인구 얼마 이상이죠?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도시는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특별지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도시는 특별지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기본서 327페이지 중간에 원칙 의무적 수립 밑에 보니까 특별시장부터 저 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누구죠? 시장. 그때 시장 밑에 적으면 되죠. 이때 시장이 인구가 얼마라고? 50만. 인구 50만 이상이잖아요. 수업 듣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대도시는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정비 사업은 그 정비 사업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이 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하여 수정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누가 수립하죠? 대도시. 이때 대도시는 인구 얼마죠?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인구 50만 미만 특별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이면 대도시입니까? 소규모 도시입니까? 인구 50만 미만이면 소규모 도시라고 볼 수 있고 이 소규모 도시는 책자를 넘기면 나와 있다고. 책자 넘겨보십시오.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관할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은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정비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진짜 알기 위해서는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내용.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일까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박산에 327페이지죠. 327페이지 박산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13개가 들어요. 13개. 동그라미 1번부터 13번까지. 다 해오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되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거. 자, 1번, 9번, 10번, 11번, 12번. 대개 이제 클로로 복사되어 있죠. 네, 1번 또 몇 번이죠? 9번, 10번, 11번, 12번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거기를 들어볼까요? 자,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 제시됩니다.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외워놔야 되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현장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그 이론은 뜬구름 같은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서울시 정비 사업을 예를 들어서 현장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할지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여러분 여기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은 특별시는 조금 전에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를 수립해야 될 대도시 맞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를 수립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우리 서울에서 정비사업 10년 동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방향을 제시하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 거기는 9번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게 이제 거기 10번 돼 있을 거예요. 이 9번하고 10번은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싶어. 진짜 이거 설명해드리기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너무 중요해서 이런 것은 설명드리기 너무 아까워. 나 혼자만 알고 싶은데 또 학원에서 또 이렇게 수강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 고객 여러분께.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외우지 않고 현장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정비 예정구역이죠. 9번에 보면은 정비구역입니까? 정비예정구역입니까?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보세요?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서울에서 10년 단위로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대충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340곳이었거든요. 많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별로 단위 사업구역별로 사업성이 없는 곳은 많이 포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획된 곳이 260곳 내외 정도 많이 줄었어요. 340곳에다가 그래서 260여 곳 내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 그 계획이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이고 그 말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된 곳이 몇 곳이라는 겁니까? 260여 곳 내외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걸음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서 무엇을 지정하는 겁니까?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정비사업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10년 내에 하려면은 일단은 그 첫걸음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 지정되는 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으로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10년 내에 서울시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재건축할 계획은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단 그 10년 단위의 계획이 고정된 겁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수정을 통하여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없었다가 새로 추가될 수도 있고 뭐 또 계획이 됐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별 이거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건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서울시 정비사업은 신정동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죠.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재개발을 한다면은 일단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하고 하면서 놀랍게도요. 이 예정구역은 정비구역을 2019년 9월에 수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두는 거야. 해서 그러면은 266곳의 예정구역이 있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를 거 아닌가.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에 맞추어서 순서를 정해요. 즉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할 건지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10년 동안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거지. 그래서 10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계별로 순서를 정하여, 그 말이에요.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순서를 정하여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인데 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뒤에 보니까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 그러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서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예정구역 지정되어 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뭘 정하죠? 순서를 정하여서 단계별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 두 가지 해석하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상담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정비기본계획은 한번 수립되면 비밀입니까? 고시됩니까? 고시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거든. 열람 기간 동안에. 그럼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260곳이라면은 나중에 9년 뒤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계획된 곳에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9년 뒤에 정비계획 수립하기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투자하십시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면은 어느 곳에 투자를 먼저 하게 해야 되고 왜 그게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행정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하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항상 현장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때 전문 지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전문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앞으로 그 정비 예정구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등 건폐율을 얼마 허용하고 건폐율은 용적률을 몇 % 허용할 건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그럼 266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수십만 세대의 노후 불량수에 철거되겠죠. 그 철거된 세입자들 주거 안정 대책 등도 시가 준비하던 정비 기본교육으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무엇을 지정한다? 예정구역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포함된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서 정한 봐요. 그럼 신정동 양천구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9월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2019년 9월이 되면은 관할 양천구청장은 나중에 이제 법에서는 구청장 등은 그렇게 한다고 구청장 등 하면은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군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구청장 등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신정동 정비계획을 첨부하여 서울시청에다가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돼요. 양천구청장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천구 신정동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뭐하게 되죠?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구청장 등 여기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느냐면은 330페이지 옵니다. 330페이지 오세요.
330페이지 오셔서 정비 03번에 보십시오. 03번에 정비구역 위반 밑줄 그시고 위반권자와 위반 절차. 지금부터 제가 읽으면 밑줄 그십시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광역시 군수, 군수 동그라미.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가로내 봅니다. 이하 무엇이라고 한다? 구청장 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법상 구청장 등 하면은 자치구의 구청장과 그리고 광역시 군수를 말하는 거죠. 자, 구청장 등은 계속 죽었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구역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그때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큰 번호가 12개. 그 중에서 컬러로 복사된 거 1, 2, 8, 9, 1, 2, 8, 9 정도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하고 항상 비교해서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책잘 넘깁니다. 책잘 넘겨서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334 와요. 334. 334페이지 올려서 정비구역 04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찾으셨습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334페이지 334 제일 위에 봅니다. 04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정권자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줄 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줄 그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기요.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2019년 9월이 되면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구역 신정동 정비구역을 위반하여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거기에 지금 밑줄 껐죠. 지정권자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권 지정입니까? 신청에 완 지정입니까? 신청 적으십시오. 신청 지정 신청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돼요. 신청하면은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리고 그런데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광역시장 뒤에 비출 것이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까지를 비출 것이고 여기를 봐주실래요,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에는 구청장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이들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못하잖아. 그래서 이들은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정하니까 신청하면 지정하는 겁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지정이 되는 거죠. 직권 지정.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돼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법을 깊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잡아갈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1, 2월 과정은 용어 정의를 일부 3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흐름만 잡아드려요. 기본계획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을 흐름만 잡아드리고 아마 이 부분도 3, 4월 대비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 절차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일단 1교시는 용어 정의하고 여기까지 흐름을 잡는 것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절차를 이어갈지도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네.